자 봅시다. 자 이제 진토백 문제들만 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 16번 16번서부터 보자. 16번 16번이 자 지금 나와있는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한 원을 c라고 했는데 그 c하고 이동한 원을 뭐야 똑같이 c라고 잡았네. 이건 좀 못한 것 같아. c하고 c'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동한 원이 c하고 c'인데 얘네들이 서로 만나는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돼요 얘들아? 오케이? 그럼 봐봐 잘 들어요. 이거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에 위치관계? 두 원의 위치관계에서 나온 거야. 그때 이제 항상 쌤이 이런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외접과 내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중심거리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쌤이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이제 중심거리를 잠깐 정리를 좀 하면 만약에 중심거리를 니들이 이제 L이라고 두게 되면 그 L이 있는데 그 L을 나타내는 성분이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랬었을 때 얘를 그대로 이제 대칭 이동을 하기는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대칭 이동하고 상관없이 반지름의 길이의 차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나오는 그 값이라고 한다면 이게 L축이거든요. L축 L축이라고 했을 때 R-R일 때는 그때는 어떤 상황? 내접인 상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스몰 r인 상태면은 그때는 외접인 상태였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만나는 점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두 점일 때는 당연히 만나는 점의 개수가 2라고 나올 거고 내접하고 외접일 때는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나오는 결과물을 FN이라고 잡은 거야. 16번에는. 그랬었을 때 그 N이 지금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건데 N이 1부터 시작을 해서 15까지 변하는 상태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쪽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시그마라고 써도 뭐 알고는 있을 것 같아서 뭐 시그마 합쳐져서 FN을 합쳤더니 얘들을 모조리 다 합쳤더니 지금 현재 13이 됐다라는 건 몇 번 쌤이 좀 얘기했는데 뭔 수야 이거? 홀수야 짝수야? 홀수. 홀수라는 얘기는 분명 여기 안에 내접을 하거나 혹은 외접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대칭 이동을 하는 거라서 내접은 발생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내접은 발생되지 않아.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 외접을 하는 부분이 여기 안에서 한번 발생했고 나머지는 다 두 개씩 만남으로 인해서 걔네들을 합쳤더니 총 13개예요. 이렇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외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럼 외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식을 세워주면 그 중심 간의 거리가 뭐하고 있을 때 반지름의 합일 때가 외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원방에서 굳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중심 좌표야. 중심 좌표를 이동시키기 전에 녀석의 좌표는 2분의 k 콤마. 그래서 얘들아 그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난이도가 급상승해요. 이해돼? 오케이?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저렇게 좀 형식화 시켜서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쌤이 좀 강조를 하는 바고 그러면 2분의 k, 마이너스 k가 지금 현재 옮기기 전에 원의 중심 좌표였던 거고 얘를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k, 2분의 k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갖다가 이제 구해주게 되면 뭐
두 점 사이 이제 두 점 사이의 그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가도 되지만 자 만약에 이 점이 요 점이었어. 얘를 y는 x 대칭 이동을 이렇게 했어. y는 x 대칭 이동을 했으면 요렇게 움직인 거라서 얘네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에서 발생되는 거라 결국은 한쪽 변의 길이만 알면 되거든. 그럼 2분의 k에서 마이너스 k를 빼게 되면은 2분의 3k라고 나와서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요것은 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3 루트 2 K였던 거지.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따뜻해? 그러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녀석이 반지름의 합과 동일한 선상이 도대체 언제인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뜻인 건데 반지름의 합은 루트 n을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루트 n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f의 값이 1이라고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요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정리를 이거 기본적으로 제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들어가게 되면 이제 2 제곱 때리면 여기 4 이렇게 되고 그럼 제곱 당겨주게 되면 9, 2, 18이니까 18 곱하기 k제곱 그 다음에 16 곱하기 n 이렇게 돼서 관계식이 나오네요. 9k제곱 그 다음에 8n이 서로 같을 때는 한 개였다는 얘기지. 자 이해되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 관계식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상태에서 봤었을 때 지금 여기 반지름의 합보다 작은 요 위치 지금 내가 빗금치고 있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은 두 개씩 만났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 여기다 표현하게 되면은 작을 때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된다고. 나한테 땡겨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9K 제곱은 8N을 요거를 만족시켜줄 때는 두 개씩 나왔었던 거라 위에는 한 개씩 나왔던 거 뜻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걔네들을 전부 다 합쳐줬더니 13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상황이 납득이 돼요? 오케이? 이게 되나? 이게 됐어?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특정 지을 수 있는 값은 K가 아니고 N 값이라서 여기 지금 N에 이제 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상황 납득 돼요? 오케이? 그럼 그때 이제 N 대신에 어떤 값이 들어갔었을 때가 저렇게 계산되어져 가지고 총 토탈 이제 두 개씩 이제 카운트가 돼서 13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홀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몇 개 나와야 돼? 몇 개? 총 토탈 몇 개야? 6개가 나와야 돼요.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K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좌표니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8n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부분이 이것보다 커져지는 그 값이 6개가 나왔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잘 봐 얘들아 이거 약간 좀 산술적인 부분인데 약간 정수론적인 그런 건데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야. 그럼 여기에 n이 15가 들어가고 14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값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지금 현재 총 토탈 6개가 나오려면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내림차순으로 생각하는 게 좋니? 오름차순으로 생각하는 게 좋니? 내림차순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상황 납득되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총 토탈 6개니까 15부터 시작을 해서 6개를 세면 어디까지 가겠냐? 15, 14, 13, 12, 11, 10까지 가겠네. 그러면 이 상태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9일 때는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n이 9였었을 때가 이 13이 만족을 시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이제 계산을 하면 k제곱은 8이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k는 2루트 2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문제가 물어보고요. 그거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이해됐어? 부등호가 이거보다 작다야 얘들아. 작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내림차순으로 생각해야지. 만약에 크다였다, 반대였다 그러면 1부터 생각했었어야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도록 하시고 저희 17번은 원래 집합 문제인데 자 보도록 합니다. 아주 어려운 집합 문제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그냥 풀어보라고 좀 할 건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잠깐 천천히 좀 할게요.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C와 이 풀이가 되게 간단하거든. 집합 C의 부분 집합을 A, B라고 했는데 A에는 포함되지만 집합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하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은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벤 다이어그램에서 C가 이제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건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A에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비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지.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차집합이라고 배우긴 하는데 여기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얘가 공집합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개수를 생각을 할 때 총 원소의 개수가 이게 지금 원소의 개수 표현하는 표현이긴 해. 뭐 이런 거는 그래도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아서 선행들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5인 상태인데 가봅니다. 자 봐봐. 그럼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원소 5개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총 토탈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4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상황 이해되게 오케이?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4의 5제곱인데 문제는 그 4의 5제곱 중에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뭐일 수도 있어. 공집합일 수도 있어. 근데 공집합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상황 이해된다 오케이? 그래서 공집합인 경우를 빼는 여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 여기가 이제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택되는지가 이제 3가지씩이라서 이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이제 답이 깔끔하게 나오죠.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집합은 쌤이 조금 이제 확통이랑 좀 곁들여서 선택적인 관점을 조금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실제로도 관련이 깊고 그래서 저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집합이 확통이랑 관련이 깊어요, 얘들아. 상황 얘들아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조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집합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집합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씩 해놓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말고 아예 선 긋지 말고 얘들아 중간보다 집합 다 들어가. 얘들 오케이? 그러니까 선 긋지 말고 뭐 서원고는 집합 들어간다고 아예 그냥 공언을 하셨다고 내가 들었어. 자 18번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요즘 날씨가 지금 올라가죠. 네. 고속도로에서 41도 지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어우씨 아스팔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18번 봅니다. 자 가봅시다. 개인적으로 쌤은 이제 28번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 위에 점 P가 있는데 PQR의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인 정삼각형이 되도록 이 QR이 C의 내부 또는 그 위에 있다. 그때 5Q제곱 더하기 5R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걔들을 갖다 서로 이제 더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고민들을 좀 해보셨을 텐데 일단은 자 반지름이 1인 원을 일단 그려볼 거고요. 반지름 1인 원을 그릴 거고 그 위에 선상에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반지름이 1이야. 그러면 너희들 이걸 봤었을 때 얘들아 쌤은 이 고민을 먼저 했어요. 3분의 2 루트 3 그리고 정삼각형 이거 분명히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위치를 분명히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얘들아. 그냥 3분의 2 루트 3을 그냥 쌩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많지 않단다 얘들아. 저게 뭐가 관련이 있을까?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이 이해된 게 오케이?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생각하는 그 과정을 조금 공유하고 주고 싶어서 봐봐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라고 했어. 정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안쪽에다 집어넣을 건데 이게 이제 3분의 2 루트 3이다 이거야.
분명히 어떤 특정 위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쌤이 좀 찾아봤거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었을 때 그냥 여러 가지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쌤은. 그럼 요거를 갖다 2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거든. 왜? 1대2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얘가 이제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1대2 대 루트 3이다. 그래서 루트 3을 곱하면 요 높이가 1이야. 그럼 결국에 이 정삼각형은 높이가 결국 반지름이었던 거야. 반지름 길이하고 똑같았던 거야. 어떤 특정 위치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잘 봐라.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사실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힘들죠. 근데 일단 이 정보까지는 일단 얻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서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 P가 어디 위를 돌아다니고 있어? 어디 위를?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십자포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반지름이 몇이라고? 1이라고. 그러면 딴 건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나타내는 이 노란색 길이가 정삼각형의 어디 부분? 높이인 부분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거대로 P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납득돼? 그러면 내가 P의 위치를 잠시 여기라고 이제 고정을 해놓은 상태라. 그럼 이제 QR의 위치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정삼각형이 생겨나서 생기는 여기 Q, 여기 R의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납득된겨?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요거는 P를 여기 원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1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한 건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P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높이는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된 게 오케이? 네? 그럼 반지름이 똑같은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있는 요 길이 1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 지금 빨간색이 누구의 움직임이야? P에서 어디다가? 밑에다가 수선에 발을 꽂았었을 때 그럼 걔가 지금 뜻하는 바가 Q하고 R의 무슨 좌표? 중점 좌표의 자치란 말이야. 저게 물론 그 M이 끝자락까지 가진 않겠죠. 그 M이 만약에 끝자락까지 가버리게 되면 Q하고 R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상황 이해돼? 오케이? 어찌됐든 이 M이라고 하는 여기 중점이라고 하는 이 M의 자치가 이걸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상황 납득된겨?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봐봐라.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 일단 여기까지 파악이 일단 가장 중요해. 이 여기까지 파악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저거, 두 번째는 이대로.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을 파악을 하면 P의 위치가 봐봐라. 어디를 돌아다녀? 어디를?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잖아.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P가 어디로 잡혀지는 이 빨간색 선은 그거에 따라서 생겨 안 생겨? 계속 생겨. 계속 생길 거야. 그러면 일부러 P의 위치를 이렇게 애매모호한 위치에다 놔둘 필요가 없잖아.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아무데나 조금 그래도 좀 계산하기 편한 쪽에다가 놔둬주는 게 좀 더 낫겠죠.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쌤은 여기다가 뒀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거 방금 말한 거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인데 P가 원래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하필 0,1에다가 둬? 이런 거야. 왜 하필 0,1에다 둘까? 라는 거야. 왜? P가 어디에 있든 저 빨간색 원은 P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생길 건데 굳이 P를 아주 어려운 위치에다 둘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거든 지금. 상황 납득돼? 오케이? 이해가 돼?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상황 얘들아 이해되냐?
나한테 이거 어려워요. 이건 어렵죠. 이거 쌤이 제일 오래 걸리는 문제라니까. 이거 1시간 동안 푸는데. 그래서 다시 원을 그릴게요. 다시 원 그려요. 다시 원 그려주고 X축, Y축 이렇게 잡고 P를 갖다가 이제 고정을 해버릴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해버릴게요.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0,1로 잡혀진 거고. 이해됐죠? 따뜻해요?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M의 자치는 반지름이 1인 원의 자치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너무 같다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갔다. 약간 휘어야 되겠지. 이 공률이 하얀색 공률과 서로 똑같을 거라서 맞잖아.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상황 납득되니?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정삼각형에서 요 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 이제 P라고 했었을 때 M의 자치, 이 빨간색이 M의 자치입니다. M의 자치.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 물어봤냐면 5Q의 제곱 더하기 5R의 제곱을 지금 현재 물어봤거든요. 쌤이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전에는 중선 정리라고 잠깐 얘기를 했잖아. 중선 정리를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원점이 여기 있어. Q하고 R이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치에 있었어.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면 중선 정리를 생각을 해달라고.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QR에 중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마침 그 자치 찾았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중점의 위치로서 M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그럼 결국 5Q제곱 더하기 5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2 곱하기 무슨 제곱? 5M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요 길이도 상관없고. 얘들 이렇게 파푸스 중선정리 이러면서 다시 복습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길이의 제곱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 절반 치게 되면 3분의 루트 3인지라 제곱을 땡겨주면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바뀌어요. 납득돼?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결국 여기 지금 M의 자치를 이미 구해놓은 상태고 그 M이 5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최대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얘가 최소일 때가 최소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최소일 때가 되게 계산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쌤이 맨 처음에 계산할 때도 그랬고. 그러면은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겠어요, 얘들아? 요 M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죠. 5하고 누가 서로 똑같을 때. M이 서로 같을 때라는 것입니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 얘기는 5M의 길이가 0일 때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3분의 1에다가 2를 곱한 3분의 2가 최소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는 금방 나와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자, 최소일 때는 구했고, 지금 최대인데, 최대를 구하려면 이거를 푸는 방식이 중선 정리가 있고 도형이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쓰자, 얘들아. 자, 첫 번째. 만약에 중선 정리로 간다. 만약에 이제 중선 정리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PQ의 위치가 양심이 지금 자꾸 털나는 것 같은데 지금 PQ의 위치가 저기 있을 때가 복잡하잖아. 복잡하다고 얘들아. 복잡하다고. 그래서 자, 원을 하나 다시 그릴게. 야, 편집 못하겠다. 그냥 올리는다. 못하겠다. 아휴. 자, 이렇게 되고 X축, Y축 이렇게 잡고 PQ 길이가 이렇게 이제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쌤이 아까 이제 P의 꼭지점이 반드시 이제 여기 있는 1,0, 0,1 반지름 끝자락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높이는 1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길이만큼이 이쪽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5를 기준으로 해서 m은 이제 QR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쪽 여기가 이제 m의 좌표 이렇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OM의 길이를 구해주게 되면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니까 Q의 좌표가 3분의 루트 3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원방이 X제곱은 Y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부끄러워서 니들 보면서 지금 수업 못하겠다. 자 여기 제곱하면 3분의 1이고 3분의 2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니? 3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우리 뭐라고? 6이 뭐라고요? 루트 6. 3분의 루트 6. 그래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좀 있어. 어쨌든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6인데 아래 좌표는 자 좌표로 간다라고 하면 아래 좌표는 요 길이만큼이 이쪽으로 빠진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높이가 아까 몇이었지? 높이가 아까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1인데 지금 요 길이만큼이 빠진 것만큼 이쪽으로 왔단 말이지.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아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그럼 여기가 3분의 루트, 여기가 3분의 루트 6이었네. 여기가 3분의 루트 6이면은 R 값은 요 길이는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니까 대신에 마이너스니까 3분의 루트 6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해된 게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제 M 좌표가 아주 이쁘게 나오죠. M 좌표가. 이쁘진 않아요, 솔직히 이쁘진 않아. 좀 마음에 안 들어. 생긴 게 조금 못생기긴 했어. 자, 6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둘이 더해주게 되면은 3분의 2 루트 6인데 나눠서 3분의 루트 6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M. 그러면 OM의 길이가 이제 최대일 때가 저 위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OM의 제곱이니까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9분의 6이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우 힘들어. 그래서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더해주게 되면 12분의 8 더하기 3이니까 11 뭐지? 왜 이 계산 왜 낯설지가 않지? 자, 그럼 하면은 1 그래서 이제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고 거기다 곱하기 2 한 값이 지금 현재 최대값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더하라고 되어 있어서 3분의 8이니까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6 혹시 맞나 얘들아? 답 맞니? 네. 오케이. 그런데 이제 뭐 학생이 얘기한 바로 우리 주환이가 얘기한 바로 자 여기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기보단 지금 저기다 나타니까 아니 저기다 나타내기 좀 이거 잠깐만 자 간다. 그래서 다른 색깔 펜이 파란색 하는 게 낫나? 하얀색으로 하자. 하얀색으로 하면 여기 있는 PQ랑 너를 셀이 연결했을 때가 정확하게 원점 지나가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 부분인지라 여기가 지금 이제 R인 상태라 요 전체에서 얘를 갖다가 빼주게 되면 OR의 길이가 나오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 뒤꿈친 이 부분의 길이는 뭐가 되겠니? 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 길이는 따로 빼서 이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가 Q, 여기가 원점, 뭐 저기를 H라고 할까? H 여기 H라고 한다면 OQ의 길이는 1이고 OQ의 길이는 1이고 HQ는 몇이야?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이쪽은 몇이지? 3분의 루트 6 이렇게 돼서 결국은 OR의 길이 OR의 길이는 전체가 높이가 1이니까 1 빼기 3분의 루트 6이라는 거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 문제를 저렇게 접근한다고 보면 중선 정리는 이제 접근하면 안 되고 여기로만 이제 접근을 해서 5Q 제곱은 이제 반지름이니까 1이고 플러스 5R의 제곱이니까 1-3분의 루트 6에 제곱을 해주면 얘가 최대치였다는 얘기지. 최소는 이미 나와. 돼요? 이해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 좌표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랑 저거랑 결과물은 같겠다. 지금 보니까.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이해됐어? 오케이? 돼? 오케이. 잠깐만. 자, 19번. 자, 19번 보면 얘네 그래프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4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원의 중심을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넓이 물어봤어.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럼 금방 해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저런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방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2차 함수는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끊겨진 이 부분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사 이렇게 나오고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를 갖다 여기다 넣게 되면은 그때도 마사가 나와요. 여기 꼭지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띱니다. 이런 모습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마이 콤마 마사니까 마이 콤마 마사가 되니까 여기가 한 원점이 될 거고 그럼 원점의 위치를 찾은 건 뭐 이거는 좀 많이 봤잖아요. 올림포스 고난을 위해서 뭐 돼야 돼? 그다음 여기다가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y는 뿔마 x, y는 뿔마 x. 그래서 y는 뿔마 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y는 x 집어넣어서 찾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x 찾아서 얘네가 직각입니다. 직각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 넓이를 이쪽이 아니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나도 이렇게 해볼게. 그럼 간단해. 그럼 이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이 y는 x랑 만나는 거는 는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지점은 여기가 될 건데 는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식을 총 4개를 세워야 돼요. 4개를 세우는데 그거 이제 근해 공식을 치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설명은 다 끝났어요. 사실 마사 그게 이제 x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얘들아 지금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거든. 마름모는 아니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서 각각의 대각선 길이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얘를 갖다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이 새끼를 절반 쳐버리면 우리가 원했었던 A, B, C, D 넓이가 나와요. 넓이 똑같으니까.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결국 조금 좀 이렇게 비이상하게 좀 그리기는 했는데 A, B, C, D잖아. 그럼 여기 A, C의 길이 그 다음에 B랑 D의 길이만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하고 C고 B하고 D 직각이 조금 좀 독특하게 됐는데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얘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이거. x제곱 플러스 2x고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식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얘도 오케이?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몇이겠어? 저기 x좌표가 여기 계산 때리면 1하고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1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보다는 좌측에 있기 때문에 여기 x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4가 됐었던 거지. 마이너스 9,4 다 이해돼? 오케이? 땡겨?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를 좀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2는 3x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어서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결국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밑에 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12 마 3x 양쪽에다 3 곱해서 무는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돼. x제곱 플러스 7x 마 8 이렇게 돼서 얘 인수분해는 몇이래? 7 아니야 7? 얘는 어떻게? 7 그래서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7, 1이라고? 1이랑 마이너스 8 나오고 1이랑 마이너스 그러면 1이네. 얘도 오케이? 그럼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1,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상황 이해됐어? 맞을 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나온 데가 B하고 D인데 Y는 X랑 만나는 거 있으니까 여기서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D는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해공식 써야 된다. 근해공식 써야 된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근해공식 쓴다면 근해공식 써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근해공식 쓰게 되면 자 몇 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설마 2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몇이야? 17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y는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1보다 우측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죠? 그래서 2분의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y좌표는 쌤은 굳이 안 나타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따 보여줄 테니까 D는 여기인데 자 D는 또 정리해주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루트 얼마? 33 이렇게 돼서 D 좌표는 여기는 이제 또 플러스 지니까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3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자 몇 번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기울기가 몇이야? 1이지. 1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y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빼면 요 BD 길이인 건데 이 BD 길이가 몇이에요? 이거 빼주게 되면 2분의 루트 33 플러스 루트 17이잖아. 얘네 오케이? 근데 곱하기 1대1 대 루트 2가 돼서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상황 납득해? 오케이? 이해됐어? 이건 알지 이제? 이제는 알 거라고 봐. 그 다음에 이제 AC. AC는 이제 여기 X좌표 차이 보여주면 5라서 5루트 2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이제 답을 구해주게 되면 요거 곱해준 다음에 2분의 1 땡겨줘야 돼. 넓이 절반이니까 루트 2 사라지게 돼서 2분의 5 뒤에 복잡한 요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해돼?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금방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자 20번을 가보면 요것과 S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1사분면 위의 도형을 S라고 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절편방정식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거를 양쪽을 뭘로 나눠? 마이너스 N으로 나눠요. 얘들 이해되나? 마이너스 N으로 나눠주면 2분의 마이너스 N분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n분의 y는 1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1로 끝나게 되면 무슨 방정식이요? 무슨 방정식? 절편 방정식.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게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인데 나타내게 되면 얘 몇 사분면이 있어야 돼? 말이 있지 않냐? 그 말이 있지 않냐?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사분면. 이해된 게 오케이? 1사분면이기 때문에 n 값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x절편이라서 2분의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n인데 내가 알기로 여기 넓이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넓이가 몇이지? 4.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계산 땡겨주게 되면 2분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그게 뭐가 됐다? 4 이렇게 된 거라서 n제곱이 16이니까 얘는 마사였던 거야. 상황 나 그때 오케이? 그럼 n이 마사라고 나왔으면 여기 좌표 이제 다 따야지. 여기 지금 현재 이제 4고 여기는 뭐였던 거야? 2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상태에서 저 S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무슨 도형? 무슨 도형? 원. 얘 말했던 거야.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중심 좌표가 몇 콤마면? 몇 콤마면? 2A, A고 반지름은 지금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이거 비슷한 문제 우리가 월고에서도 좀 본 적 있어요. 그러면 2A, A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 중심이 요 자치 Y는 2분의 1 X 선상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2A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상황 납득 때 오케이? Y는 2분의 1 X라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얘랑 이제 수직을 이루면서 보면 얘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선상에서 있을 때 지금 얘네가 이제 반지름이 나오는 그 모습이 가장 넓이가 어때야 돼? 넓이가 넓어야 돼. 그럼 그 상황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생각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어디에 접할 때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접할 때 아닌가?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2A, A의 위치가 여기가 될 텐데 이 직선에도 접하고 얘가 밑에도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가 가장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이 내부 또는 경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 S 안에 들어와야 돼. 바깥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다른 쪽에 있으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작아져. 이렇게 원들이 작단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에 동시에 접할 때가 가장 넓이가 최대치라는 뜻인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반지름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결국은 2A, A라는 요 위치에서 요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요 L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요 지금 Y좌표 X축에 접하는 거 X축에 접하면 A잖아. A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야. 하나 어떻게? 오케이? 그럼 이제 가보자. 그러면 L을 식을 세워보자. 기울기 몇이야? L 기울기? 마이너스 2점. 그러면 불러봐. 몇 X? 2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얘가 2,0을 지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게 되면 루트 5분의 2A랑 A 들어가게 되면은 5A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요 녀석이 R이 되는데 그게 A가 돼야 된다. 다 놔도 된겨? 요 됐어? 할만해? 얘들 할만하나?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 지금 뿔마니까 이게 넘겨줘가지고 이제 계산을 갖다 땡겨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 물어봤냐? 무슨 값?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래서 쌤들 여기서 조금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거든. 자, 반지름은 지금 현재 A로 잡은 거잖아. 여기 접하니까. 다 이해돼, 오케이?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제곱 파이인 거라 A의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값을 골라줘야 돼.
이해된 게 오케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무슨 값이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요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5a-4가 뿔마 루트 5 a였을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따뜻해? 그러면 계산을 갖다 해주게 되면 만약에 플러스 5면 넘어가면 플러스 5면 5 마이너스 루트 5로 나눠주는 거고 사실 뭐 답이 보이긴 하죠. 만약에 4면 마이너스 루트 5 넘어가면 5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봐봐라. A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지금 2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2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거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5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는 5 마이너스 루트 5가 2보다 큰지를 봐야 된다고. 된 게 오케이? 응. 보면은 커 안 커? 커 안 커? 크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가능했었던 거야. 상황 납득돼야 안 돼. 근데 이제 얘는 보다시피 밑에 분모가 커져서 전체 값이 작아진단 말이야. 문제가 지금 최대값 원하는 거라서.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은 한데 지금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정답처리 있는 거야. 얘 제곱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제곱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돼요? 자, 그때 오케이? 대답 됐니? 오케이? 넘겨. 이거 22번만 좀 오래 걸리고 이거 그리고 21번 더 빨리 끄는. 21번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도형이 이동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봐. 이해된 게 오케이? 문제를 이렇게 풀리는구나. 21번 보자. 이거 금방 끝나요. 자, C1하고 C2가 있는데 둘 다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중심이 몇 콤마면? 둘 다 중심이? 0 콤마 0이죠? 0 콤마 0입니다. 그럼 이제 반지름이 루트 2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제 2 루트 2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루트 2가 되고 얘는 몇이다? 2 루트 2. 이렇게 되고 원점. 이렇게 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y는 mx를 갖다가 그래프를 갖다가 저기다 나타냈는데 몇 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갖다 이제 각각 a하고 b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y는 mx를 이렇게 잡았어. y는 mx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는 문제가 오히려 뒤에가 더 쉽더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말하고 있었던 p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a 쭉 올라가고 b 좌측으로 이렇게 쭉 갔을 때 만나는 이 교점 있지. 이걸 p라고 잡았던 거야.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근데 보다시피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좀 풀 수가 있는 게 얘 쭉 내려가. A에서 밑에다가 수선해봐 이렇게 꽂아봐. 꽂아주면 여기도 지금 직각으로 만난 거랑 지금 보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서로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 2죠? 오케이? 그럼 이 길이 서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똑같아. 그러면 이 길이랑 여기 길이지 여기 밑변. 요 밑변이랑 이 노란색 밑변 서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서 이 넓이는 결국에 요 넓이 구한 거 똑같은 거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지금 현재 몇이야? 기울기가 m이라서 간다. 몇 대 몇 대 몇? 1대 m. 이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몇? 루트 m제곱 플러스 1 b로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가 반지름이 이쪽 전체 길이가 루트 2인치라 자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정리하면 자 저 넓이는 자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루트 2 곱하기 자 이쪽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m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 지금 루트 2가 어차피 얘 만나 사라지고 결국 정리하면 m이고 m제곱 더하기 1인데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사실 빨리 배워야 돼. 산술기하를 빨리 배워야 돼. 물론 산술기 안 쓰고 푸는 방식을 알려주긴 할 건데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지금 넓이잖아. 이게 넓이잖아. 위아래로 뭘로 나눠? m으로 나누면 1 m 더하기 m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 산술기 한 번만 쓸게. 아닌 거는 일단 보여줄게. 자, 밑에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밑에가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여기 밑에가 최소치가 2라는 뜻인 거라 전체적인 것이 지금 현재 넓이라서 넓이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아마 S제곱일 거야, 내 기억하기로.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제곱을 해서 답이 4분의 1인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근데 산술기하를 갖다가 이제 서술형에다가는 2번까지는 못 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푸냐? 잘 봐. 이게 지금 넓이래며. 이게 넓이래며. 그래서 아예 2차식을 세워. 넘겨. 그럼 넘겨주게 되면 S 곱하기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더하기 S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아니 이거 넘긴 다음에 여기 M이랑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 세우면 그럼 얘가 지금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 이게 오케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그럼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1 마이너스 4S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S가 지금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상황 놔두대. 오케이? 그럼 최대값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오케이? 아이 그놈의 정삼각형 시뽕이 아니고 뭐 QR코드도 아니고 시뽕 아니고 거기서 그냥 갑자기 걸려가지고 상황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이 이제 어떤 문제냐면 자 어떤 문제냐면 나중에 뒤에 지울 거라서 자 봐봐 22번 봐봐 얘들아 22번 완성품은 다른 데서 찍어가지고 쌤이 붙여서 올릴게요. 자 22번 봐봐 얘들아 22번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알아야 돼. 지금 이거 어디하고 어디에 동시에 접해? 5분의 12x나 x축에 동시에 접하지 얘들아. 동시에 접한다고. 그러면 봐봐라. 얘들아 그래도 이건 봐야지. 자 5분의 12x를 구해주게 되면 기울기가 가파른 녀석이라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럼 여기 선상에 이렇게 지금 접해 안 접해? 접해. 그럼 이랬었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자치를 구해주게 되면 그 중심의 자치는 둘의 직선을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몇 등분? 2등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뜻인 거거든.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은 그 중심의 선이 여기에도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고. 상황 납득했어? 얘들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그랬는데 문제가 뭔 했어? 거기다 이제 이차함수 포물선을 집어넣을 건데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이거 모의고사 30번 문제다.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몇 개야? 3개라는 뜻은 중심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3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라 노란색 선에다가 포물선을 입혔더니 이 새끼가 홀수계였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 그럼 어디서 분명히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 접하고 있어야 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포물선의 개형이 순간 이해준 표정이 잘하고 있네. 뭐야 이런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돼서 한 번 절었다고 또 쌤에 대한 평가가 또 내려가는 건 또 아니겠지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이 총 토탈 몇 개예요? 몇 개? 몇 개?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럼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되는 거냐면 다르게도 가능하거든 사실은. 다르게도 막 가능한데 왜 이렇게 되냐? 조건 가를 봐보면
여기 있는 x1, 여기 있는 이제 좌표 x2, x3를 기준으로 할 때 얘 뿔뿔 말아서 곱해지면 0보다 작아. 상은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이랑 나와 있는 포물선이 접했고 얘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었고 상은 이해된 게 오케이? 돼? 근데 조건 나를 봐봐. 그때 무게중심의 y좌표가 몇이다? 몇이다? 18분의 217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그 x좌표를 요 직선에다 집어넣게 되면 y값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x2 더하기 x3가 분계수로 나오잖아. 그거를 또 여기 방정식에다가 요 노랭이선 거기다 넣게 되면 그게 y값들일 거 아니야. 이해돼? 오케이? 그걸 싸그리다 더해서 3으로 나눴더니 18분의 217 이렇게 됐었다는 뜻인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너희들이 찾은 거 뭐 하고 있었다고? 접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포물선 빨간색이랑 요 노랭이 선은 각의 이동선 자체로 구하는 거고 얘들아. 그 D1, D2 서로 똑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 이제는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랑 얘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다 해도 판별식은 0. 그래서 그 식들을 연립을 잘 당겨주면 fx가 완성이 돼요.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일단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상황 납득됐어? 오케이 콜? 그냥 올려버릴까 그냥. 22분. 이게 된 게 오케이? 이게 핵심 내용이야. 사실 이게 핵심 내용이야. 오케이? 근데 각의 이동선 자체는 이제는 알 거 아니야. 그치? 이러는 거리가 서로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버릴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나생고 22번 풀이를 쌤이 올려놨긴 했는데 그 풀이를 이제 끝까지 이제 계산을 하진 않아서 어제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찍어서 그 영상 끝부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얘네가 이렇게 있는데 y는 5분의 10에 특히 요거 22번은 그 모의고사 30번 문제라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5분의 12x하고 x축에 동시에 접하는 다른 원의 개수. 대략적인 거는 그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산하는 것만 좀 영상을 남기는 걸로 할게요. 흔적을 다시 좀 나타내면 5분의 12x는 이렇게 될 거고 y는 5분의 12x니까 12x 마이너스 5y는 0. 그래서 요 지금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이구나. 그럼 이제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의 자치가 요거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저번 시간에 이건 이해되죠? 이해될게? 여기 있는 각도 두 개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각도 두 개가 똑같은 상태로 이루는 거리가 D1은 D2하고 똑같다라는 그 식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자치로서 이 녀석을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이 녀석을 x, y라고 두개 되었었을 때 이루는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 노란색 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구해주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이루는 거리 구해주게 되면 144 더하기 25가 돼서 루트 씌워주면 13 이렇게 되고 13분의 그 다음에 x, y를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12x 마이너스 5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까지 이루는 거리가 이제 절대값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 넘어가게 되면 이제 뿔마 이렇게 붙어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12x 마이너스 5y는 이제 뿔마 13y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노란색 선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12x 마이너스 18y 이렇게 되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솔과 말해서 지금 각의 이등분선의 자치는 서로 이제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를 갖다 계산 안 해도 여기서 어차피 원점에서 만나잖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서로 교체해서 바로 이제 수직인 서로 수직 관계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지금 기울기가 양수
경우가 이 첫 번째 경우로 이제 밝혀져서 y는 얘는 이제 3분의 2x로 배우시고 표준형으로 돌려놓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수직 관계니까 곱해서 2분의 1이 돼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원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분명히 아마 학교에서 보게 될 건데 이 문제를 갖다가 2차 함수 fx는 a 곱하기 x-b의 제곱인데 지금 만나는 동시에 접하는 다른 원의 개수가 3개라는 뜻은 지금 여기다가 내가 2차 함수를 그리게 되었었을 때 이 노란색 선과 만나게 되는 중심 좌표가 총 3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건데 그 3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홀수인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중에 고2, 고3 때는 굳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3차, 4차일 때는 그 룰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3개인 경우도 이제 홀수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분명히 이제 노란색이랑 만나는 2차 함수와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2개인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하나가 튀어나왔었다는 뜻인 거거든. 다 이해되는 오케이? 근데 가끔 가다가 요거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 애들 봐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되는 이유를 잠깐 좀 설명을 좀 하자면 뭐 이런 거? 이거 왜 안 돼? 그냥 올라가다 보면 또 만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연속돼서 쭉 확장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지. 혹은 얘가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안 돼? 원점 지나가 버리면 그 조건 가가 깨져버리거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2차 함수의 모습이 여기서 얘랑은 이제 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때 생겨먹은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엄청 큰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다는 뜻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가 이제 생긴다는 뜻인 거지. 나는 이해된 게 오케이? 따뜻해? 응. 얘기해봐. 쌤 다 찾았어? 얘기해봐. 아주 좋아. 쌤 아주 좋아. 그거. 내가 안 그래도 그거 지금 내가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 접하는 건데 아예 싹 다 왼쪽으로 아예 싹 다 왼쪽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 y는 3분의 2x랑 접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 내가 표시한 게 너무 많아서 이쪽에다 좀 할 건데 예를 들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하면 얘한테 접하는 경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걸 아예 왼쪽으로 싹다 아예 왼쪽으로? 아예 왼쪽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다 음수 쪽으로 다 아예 음수? 네. 다 아예 음수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고 여기 원점이잖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 말하는 거지? 그러고 얘네가 조건 가가 x좌표가 다 곱해져서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음수거나 아니면은 한 개만 음수고 나머지 양수거나 그렇게 돼서 수빈이가 말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고 상황 이해돼 오케이? 여기로 야 이거는 생각 못했다 내가 이거 생각 못했다. 여기 위치가 뭐야? 원점이지?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누구야? x1 여기는 누구야? x2 여기가 x3 그럼 이제 조건 나도 만족을 시키나? 여기? 무게중심의 y좌표는 18분의 217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맞을 것 같은데
밑에서 접하고 위로 접는다.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나? 근데 오른쪽에서 안 겹쳐요? 두 개? 응?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접한다는 게 무슨 아니, 말이야? 저렇게 그려졌을 때 오른쪽에서는 아예 접하고 없어요.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예. 얘는 이제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거의 뭐 Y축과 동일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얘는 일정하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쪽은 만날 리가 없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으로 봤었을 때는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이것도 맞아 보이는데 그러면 두 개 다 답이 똑같은 거 보지 계산했을 때 이해해볼게? 근데 의견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두 개 다 계산해볼까? 쌤은 쌤은 이렇게 해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가자. 간다. 얘는 지금 22번은 여기가 지금 이제 접하는 구간이라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마무리를 좀 할게.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는 지금 현재 요거거든요. 3x 플러스 2y는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차 함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잖아. 맞지?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이게 지금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제곱이잖아. 이러면. 그럼 얘는 지금 무조건 여기서 여기 뭐요? x축보다 아래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뭐 c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얘도 사실은 좀 그래프를 좀 더 엄밀하게 그리긴 해야 되겠네.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접하면서 이렇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접하면서 여기가 B였던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된게 오케이? 괜히 시간 낭비할 뻔했네. 근데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었어.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문제가 지금 빨간색의 이차함수가 요 위치 선상에 있어야 됨을 왜 얘네들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안 되는 거. 또 있어? 또 될 만한 거? 또 될 만한 거 있어? 또 될 만한 거? 없지? 나중에라도 좀 보이면 쌤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자. 요래 됐어? 됐어? 또 얘기해. 또 얘기해. 이거는 아니다. 자, 이제 그만해.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와. 알았어, 오케이? 자, 간다. 그럼 a 곱하기 x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해야 되는 상태라서 접하는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x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x와 얘는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상황 납부 완료, 오케이? 그럼 이제 전개를 하면 2가 곱해지게 돼서 2a 곱하기 x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서 얘네들 넘어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2ax 제곱 마이너스 4abx 4abx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a b제곱은 0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해되는 게 오케이? 그럼 얘가 접하면 판별식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었을 때 3-4ab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a 곱하기 2a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얘를 갖다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 놔두고 해볼게. 그럼 얘를 계산을 갖다 해주게 되면 여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b 그 뒷부분은 16a제곱 b제곱 여기도 16a제곱 b제곱이라 사라져서 이걸 성립을 해요. 관계식이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a, b를 곱했더니 그 녀석이 약분 처리하면 이제 8분의 3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접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a, b가 8분의 3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오게 되고 위에 거는 좀 이제 지울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또 보셔야 되는 건 지금 결국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생겨나는 얘네들의 x좌표의 합을 현재 구해줘야 나중에 이제 무게중심을 구했었을 때 다 더해서 4으로 나눌 거 아니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선생님 표시하는 여기 x2, x3 얘 합이 지금 현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x2하고 x3에 대한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역시 a 곱하기 x-b의 제곱은 3분의 2x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라 이걸 넘겨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쭉 전개를 해주게 되면 아 이게 이제 전개하느라 개빡치더라고. 선생님도 이제 아까 계산해보니까 3 그다음에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6abx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플러스 ab 제곱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상황 납득해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합이기 때문에 x2 더하기 x3는 근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3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ab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약분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2b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b 플러스 3a분의 2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어요. 한 이해가 되나? 오케이? 나도 돼? 이해됐어? 그러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x1 좌표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식을 지워버렸네. 이런 진짜 다시 그럼 x1을 구하려면 지금 다시 또 여기 식을 한번 써보자. a 곱하기 x 마이너스 b죠. 아까 이거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3x가 만나는 그 x 값을 갖다가 이제 구해주면 됐었던 거야.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아까 전에 전개했었던 식을 갖다가 봐보게 되면 2ax 제곱 뒷부분 어떻게 되니? 얘들아? 뒷부분 불러봐봐. 마이너스 4abx 마이너스 4ab x 그 다음에 x 한꺼번에 플러스 3 3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b 제곱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2ab죠. 그렇지 2ab 제곱 이렇게 되는데 x1의 값은 우리가 이거 중3 때서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여기 뭐예요? 여기서 이제 접하고 있는 꼭지점의 x좌표 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하나 이해되나 볼게?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치게 되면 2a분의 거니까 밑에가 이제 4a가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서 4ab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b 마이너스 4a분의 3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납득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라. 이제 정리. 지금 x1 좌표가 너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x2하고 x3를 합친 게 너라고 나왔으면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조건 나를 살펴보면 y좌표를 물어봤단 말이야. y좌표가 18분의 217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이 정보와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누구? y2 더하기 y3와 y1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y2 더하기 y3는 지금 x2 더하기 x3가 저거라서 2b 플러스 3a분의 2가 되는데 그 녀석이 지금 현재 여기 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 얘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1은 b-4a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서 얘네를 합친 다음에 3으로 나눴더니 18분의 217이 됐다는 뜻인 거야. 하나 이해되니 얘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좀 적절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고.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하면 3분의 4b 이제 계산의 여정을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9a분의 4 원래 낙선고가인데 그 다음에 이제 8a분의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마저 더 정리를 하면 통분을 했었을 때 B는 6으로 통분이 돼서 8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B가 되는 거고 이게 계산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문제가. 네, 플러스 8, 9, 70이니까 72A로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위에는 이제 32 더하기 81이 돼서 결국에 이제 113이 되겠죠. 그랬더니 요 녀석이 이제 y좌표의 합인데 이거를 3으로 나눴더니 저게 된 거라 지금 18분의 217에다가 3을 곱해주게 되면 6분의 이게 217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드디어 요건데 봐봐요 일단 여기 봐보면 보여? 느낌 와? 이해돼 오케이? 그럼 봐보면 B가 여기서 B가 8A분의 3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B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저 8A분의 3을 갖다가 넣게 되면 8A니까 48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이거를 합친 겁니다. 상황 얘들아 이해돼요? 오케이? 납득됐어?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이제 계산의 여정이 이제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자, 48A하고 72A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2에다가 3 곱하면 3, 8, 24, 2 144 아닌가? 144 144A 144A 이제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그럼 저쪽에다가 이제 3을 곱하라는 거니까 마구 여기다가는 2를 곱하라는 거니까 226 이렇게 돼서 분자가 217로 나오면서 럭키가 떴어요. 하나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니 결국에 정리를 하면 A라고 하는 거 지금 분자는 서로 똑같으니까 분모가 서로 이제 똑같다는 뜻인 거라서 A는 144분의 6 이렇게 되니까 6으로 납분하게 되면 6, 22, 6, 4, 24 이렇게 돼서 24분의 1인 겁니다. 누가? A가. 그러면 이제 A, B를 곱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A에다가 24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이라 3분의 1을 역수 취해서 곱해주게 되면 B는 9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B는 9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죠. fx는 A가 지금 24분의 1이라 24분의 1 곱하기 x-b의 제곱이라서 x-9의 제곱이고 문제는 f-2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11의 제곱이 121이잖아. 그래서 24분의 121 이렇게 돼요. 상황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에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더해줘야 돼서 답은 5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제 말하는 게 이제 전부 다 맞고 계산만 좀 추가적으로 22번은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잠깐만.